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영 서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저의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서 조용히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박순자 해당 행위 없습니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와서 분명히 국토위원장은 1년 나눠 먹기 하지 않았으니 2년으로 이것을 인수인계 받을 때 분명히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예, 박순자 위원장이 아주 작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조준했는데요. 막무가내로 병실에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받을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다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서로 총선을 앞두고 뭔가 공천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해보자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글을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난 2016년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아주 통탄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은갑 의원. 네. 일단 박순자 위원장이 아주 작심 폭로했는데 우선 그 중징계죠. 예. 6개월 당권 정지는 내년 공천이 상당히 어렵게 되니까 예. 일단 그걸 회피하기 위한 어떤 나경원 원내대표 공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박순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박명호 사무총장한테 짐을 넘겼다. 예.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 하면서 본인의 어떤 위기, 예를 들면 또 다시 재심 청구했을 경우에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예. 또 나아가서는 한편으로 만약에 이제 내년 출마 공천이 어려울 경우에 무소속 출마 얘기도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지역구의 최대 민원인 신안산선 예. 그거에 대한 뭐 개통식인지 준공식인지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내년 출마니까 무속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만에 하나 이제 뭐 그 차선책이었습니다만 명분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도를 깔고 지금 회견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최수영 교수 아무튼 지금 이제 지도부를 들이받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지금 저는 뭐라고 썼냐면 보수당을 보수해야. 예. 이 사실 국민의 눈에는 이게 탐욕으로 비춰지거든요. 보수의 가치가 사실 저는 탐욕과 욕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박순자 의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이 있어서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은 어쨌든 법에 정한 것은 2년이지만 내부적 조율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양새를 좀 가졌어야 했고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 원내대표라면서 이제까지 잘 이끌어 왔다고 평가를 받지만 이렇게 내부 단속을 못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총선보다는 다른 데 지금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일단 저기 지금 사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당을 둘러싼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이 당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집중해야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주 의원은 저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지금 그것은 당 내의 일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은 국회의 못난 모습이죠. 저는 뭐 원론적으로 오히려 4년 임기 동안에 상임위를 안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상임위원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은
2년짜리 해서 조금 알만하면 또 옮기고 또 2년을 하는데도 그걸 또 1년으로 해서 나눠 가자라고 하는 예. 자기 직위만 예. 가지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뭐 특정 정당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현재 우리 정당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박순자 의원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설령 현재의 자기 지역의 기반은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 받더라도 자기가 탄탄히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나에게는 뭐 버티면 말하자면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로서 충분히 살아올 수 있다. 무소속을 하더라도 다시 당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정치 생명이 나경원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총선 연대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혹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그 연대는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이게 아주 비판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고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 왜 추모식에 가서 물병 세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은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쪽도 통하기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측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게 중도 쪽으로 바른미래당 일부라든지 예.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훨씬 많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선거 때 연합 공천이나 연대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예측입니다. 그러세요? 예. 김수환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당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예결위원장을 김재원 의원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예산 배정까지도 고려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럼 국토위원장을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든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임명을 하는 게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박순자 의원이 예.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는 박순자 의원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 당 차원에 있어서의 총선 전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공화당과 같이 손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 그림 안에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TK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이 사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 같은 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지적해주고 싶은 거는요.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먹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순자 의원은 6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왜 솜방망이 징계라고 했는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큰 해당 행위라고 본 모양이죠? 이게 더 큰 해당, 글쎄요. 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의 양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한규 변호사는 어떤 부분 얘기하실 겁니까? 예, 저는 우리 공화당과 이제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아마 우리 공화당이 내년 총선에서 아마 당 득표율까지 포함하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어느 정도 득표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비례의원도 몇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추측은 되는데요. 근데 불과 2년, 3년 전에 사실은 국민이 어느 정도 이 한국당이 전신 집권당이었죠.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한국당은 지금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당의 뭐 아주 산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이 대다수가 심판을 내린 어떤 세력이라든지 과거라든지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목소리 진심을 경청하는 거고 뭐 아직까지는 뭐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대로 열심히 해서 뭐 일정 부분 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고 한국당은 과감히 과거와 손을 끊어야죠. 예, 최수영 교수. 네, 오늘 뭐 한 인터뷰에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신정치 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예. 반성은 공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폭에 물갈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 경북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구에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있고 유승민 의원 지역구가 있잖아요. 예. 저는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준비하는가를 잘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지 어떤 그 가늠자가 잡히지 않을까 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상황 왜 그러면 연대설이 나왔느냐의 예. 사항은 그냥 제 상상입니다만은 방금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 받은 이제 한교안 대표의 이승만 대통령.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말하자면 그 대한애국당의 그 세력들 소위 태극기 부대의 세력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어떤 자유한국당도 아쉽게 1% 2% 차이로 많이 옛날에 뭐 친박연대 뭐 예. 반박 이렇게 하면서 예. 굉장히 그런 곤혹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한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홀가분하지 못함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홍문종 의원이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선택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물론 현실적으로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뭐 질문도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군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일정 정도 시점이 되면 이 대한애국당 세력을 완전히 등지고 무시하고 별개의 트랙으로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 예.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아마 표적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공천을 해낼 예. 때 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쌓여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만난 것을 지금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부인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만났다 안 만났다 보다는 그 박맹우 의원이나 이런 의견이 공식적이냐 아니냐. 예. 황교안 대표의 심중이 실렸냐 아니냐. 아무 둘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그거야 할수 있는 있는 것이다. 거고. 그러나 내가 실제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체 모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모든 지역의 후보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분기탱천해서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연대설 해가지고는 바로 그냥 당사로 아마 황교안 대표 쳐들어올 겁니다. 공식화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